우리 그 한미연합교회 요한 이동호 목사님과 또 이동규 목사님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프레스센터 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막혀서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 그 목사님 일행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도심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예, 명동에는 수많은 사람이 놀러 나와서 네.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 단속 하나도 안 하면서 사람이 없는 저 광화문 쪽만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단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네네.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가 저쪽 프레스센터 쪽으로 좀 진입을 하려고 해도 1차 저지선에서 경찰이 일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느냐 했더니 저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실갱이하다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으로 가서 또 2차 진입 통로에서 얘기를 했더니 1차 저지선에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금지선입니다. 통행금지 구역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랬더니 또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뺑뺑이 돌리고 결국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다시 일리 돌아왔는데 우리 그 유튜브들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동규 목사님 어디 계시다 일리 오셨어요? 저는요 우선 시청역에 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시청역을 패스해서 종강역에서 내려서 여기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조선호텔까지 걸어오는데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안 열어줘요. 그렇죠. 일반 시민의 통행 자유권을 확보해달라고 해도 지금 우리 유튜버님들이 이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막고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통행하는 것도 아예 원천 봉쇄를 하고 있고요. 시민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코로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명동이나 아니면 밀집 장소에 가가지고 그거를 단속해야지 왜 광화문 사람도 없는 그 광화문을 국민 혈세로 지금 버스벽을 만들고 지금 여기 보면은 리무진 버스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경찰이 탑승한 경찰이 민간 지금 버스. 민간인 버스를 경찰이 지금 임대를 해서 경찰이 쓰고 있어요. 지금 저도 와서 놀랐어요. 지금 경찰차를 차량이 그렇게 많을 텐데 그 민간인 차량을 이용을 할까요? 지금 경찰차는 다 동원이 되고 없으니까 민간인 차량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현장에 투입시킨 거죠. 지금 이거 다 이게 국민 혈세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세 버스는 다 막아놨어요. 코로나 방역 그 핑계로. 그리고 그 전세 버스는 누가 쓰고 있냐? 경찰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이동호 목사님. 지금 우리 아무래도 목사님도 반공교육을 조금은 받으셨을 법한 그런 세대이실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반공에 대한 사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자유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집회와 10월 3일 집회와 관련해서 차량 시위도 9대 이상은 안 된다. 또 2인 이상 승차도 안 된다. 그리고 창문을 내려서도 안 된다. 먹을 걸 가지고 타서도 안 된다. 그리고 그 핸드폰 연락처를 다 알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인권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탄압하는 거고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건데 시민들이 불복종을 하고 협조를 해주면 안 돼요. 일체 협조를 해주지 않아야지 얘네들도 교육이 되거든요. 자꾸만 협조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주다 보면 시민들을 자기 밑에 사람 부리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됩니다. 이동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동호 목사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국민 기본권이 있어요. 국민 기본권이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헌법에 맞게 판단을 내렸으면은 국민들이 그 헌법에 맞게 따르게끔 하면 되는 거지 왜 사사건건 간에 몇 명이 타서는 안 되고 창문을 내려서는 안 되고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이에요? 아닙니다. 이건 법이 아니에요. 국민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국민이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시시콜콜 하나하나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헌법이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맥상 그냥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해준 거예요. 해주면서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는 정말 헌법에 대해서 모르고 헌법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헌법의 자체를 무시하고 내리는 그런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 악한 정부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정권이 예. 전례 없는 이러한 아주 철통 방어와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10월 3일날 대규모가 모일 걸로 예상을 했는지, 자기의 어떤 그 정권의 위협을 느꼈는지 지금 이렇게 철통 같은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저들의 심리적 요인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심에 찔리니까 저렇게 사람들 경찰 다 모아서 하는 거죠. 불안한 거죠. 4.19 총선 사기 부정선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들통나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외신 보도는 이미 다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 제외하고 중국 언론 제외하고는 전 세계 다 부정선거가 알려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못 나오고 국민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누가 편안하냐? 솔직히 말해서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이 지금 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의 지금 통로는 유튜버밖에 없으니까 유튜버만 보면은 통제를 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과 국민들의 모든 의견은 유튜버들이 수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언론 통제가 됐는데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유튜브 때문에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버 분들이 지금 독립투사가 되시는 겁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예, 예. 그 가수 나훈아 씨가 예, 예, 예. 무료 공연을 했고, 예. 아마 입장료만 해도 아마 수십억 원이 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것을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자기가 방송을 하되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편집을 하지 말아라. 예. 아마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나훈아 씨가 한 몇 마디 안 되는 말 중에 굉장히 많은 큰 국민들에게 울림과 반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우리 이동경 목사님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 매스컴을 통해서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KBS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어영 방송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심장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 실정에 대해서 나훈아 그분께서 가감하게 외치셨어요. 국민의 소리라고 봐야 돼요. 국민을 대표하는 소리라고 봐야 되고요. 그 나훈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국민 편에 서가지고 힘차게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소통하겠다고 했으면서 소통이 안 해요. 소통 자체를.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다 만행이에요. 지금 공권력 남용이고요. 예, 공권력 남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피살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말 살기 어려워서 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애국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지금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경찰을 앞세워서. 이 경찰들 나와 있지만 이 경찰들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핍박을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엄포를 놓고, 주적이 누구냐 이거죠. 주적이 북계지 북한이지 어떻게 자국민이 주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엄청난 겁을 먹고 있는 것이고, 10월 3일 이 개천절 집회에 이 지금 여태까지 8.15 집회도 했지만 이 시민 자체가, 국민 자체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까? 과격한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가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계엄령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국민을 대지로 보는 거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맞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국민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재인에게 등을 돌릴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맞습니다. 등을 돌리고요. 저희가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저희가 법적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시다바리 역할했던 모든 언론사들 그리고 경찰들 이거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서가지고 개 노릇한 그 문재인 정권의 시녀 노릇한 이들 반드시 처벌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저희들이 있는 곳에서 목소리를 외쳐야지 이 문재인이 듣기 싫은 그 소리를 그나마 그래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외치고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스스로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이제 찾아올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너무 문재인에게 속아서 쉽게 권리를 내줬지만 이제는 저희가 국민의 권리로 문재인 정부를 완전히 끌어내려야 되고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민주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지금 오늘 막상 어제부터 그 작업들을 한 것 같은데 예. 바리케이트 치는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막상 이 현장에 나와 보니까 참 기함을 할 정도로 지금 방어를 차벽을 쳐놓고 있어요. 예. 그 차벽 안에는 또 철제 바리케이트가 예. 쳐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빼곡히 차단을 함으로 인해서 광화문 사대문 안쪽에 이 광화문 특별히 이 대한만을 비롯해서 광화문 쪽까지 그리고 또 청와대 쪽까지 이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문재인 타도 뭐를 비롯해서 4.15 부정선거를 외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자기들의 철저한 그 방어를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나타날 그런 어떤 후유증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동호 목사님 어떻게 나타날 걸로 보고 계실까요? 바리케이트가 유튜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바리케이트 치면 칠수록 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시민하고 소통 안 됐잖아요. 소통 안 하고 바리케이트 계속 치죠.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이 무엇이냐? 장사가 안 되게 다 장사를 봉쇄하고 나서 세금은 더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벌기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을 못 벌게 하면서 세금을 더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도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것은 붕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간다고 보시기 때문에 바리케이트는 시민들의 그 의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시민들이 당하고 고통을 주는 가해자는 문재인인데 가해자는 피해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이길 걸로 100% 믿으셔도 좋다고 좀 믿고 자유대한민국은 결국은 승리를 하고 공산 국가는 망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양성 확진이 됐다가 양성으로 판명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아마 격리 가운데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보고 문재인의 K방역 해가지고 자기는 안 걸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자화자찬하고 떠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악용을 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나요? 이동경 목사님. 예. 지금 뭐 문재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K 방역이 정말 효과를 보고 K 방역이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범인 사례가 됐다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사실 K 방역은요 그 처음 시초부터가 실패예요. 왜냐면 전문가적인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과 그 전문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으라고 했는데 그 중국인에 대해서 그래 맞지를 않았어요. 중국인에 대해서 막지를 않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정말 무슨 방역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정말 방역하고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는 그 근본과 원인 자체를 파악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전 국민한테 지금 퍼졌는데 지금 문재인도 검사를 하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문재인 검사 안 했잖아요. 맞아요. 발표 안 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확신하고 자기는 코로나가 안 걸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재인도 검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 총리도 검사하고 질본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검사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검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 반응 나와요. 그들이 지금 8.15 집회 때 했던 국민들한테 했던 그 방식으로 하면은 문재인도 코로나 걸렸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경찰 병력이 조금 전진 배치가 됐어요. 전진 배치가 돼가지고 저희 인터뷰하는 이 장소를 에워싸고 좀 더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뭐 도대체 경찰이 뭐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계속해서 우리 그 국민들 또 방송하는 쪽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문재인 세력이 지금 불안을 느끼고 이렇게 지금 철통 어떤 그 방어를 하고 차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심리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후에 이런 상황을 보고 10월 3일날 개천절날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겁을 내서 못 나갔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이동호 목사님이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여기 경찰들은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민노총이 경찰 불구자 만들고 실명 만들 때 찍소리를 못하더라고. 경찰청장이 자기 부하가 실명되고 불구자가 돼도 찍소리 못하고 민노총한테 찍소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민노총이 경찰을 불구자 만들 때도 찍소리 못하는데 시민들이 이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냐를 얘기할 때 그냥 우리들이 계속 경찰을 구원해 줘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위 경찰들이 아들들을 명령을 하는 건데 실제는 경찰 간부들이 이 민노총을 막는 게 아니고 아들들 뻘대는 밑에 사람 내보내잖아요. 이럴 때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냐? 민노총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윗대가리라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악하고 폐역한 세대를 시민들은 따라서는 안 되고 경찰도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가 경찰 불구자로 만드는데 부모가 데모를 하네요. 당신 부모들이 데모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들들 군대 경찰 보내니까 불구자 되고 다리 부러지고 실명하고 찍소리 못하는 그런 경찰 아니요. 우리 아들들 경찰 군대 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추미애 씨가 자기 아들은 마음껏 타령해도 되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거 우리 자녀들 아들들은 16분 늦어도 6개월 징역살이 시켜요. 이런 거를 경찰한테 얘기해 줘야지. 누가 추미애 아들입니까? 여기 없어요. 이런 거 시민들이 부모가 얘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리 잠깐 우리 지금 경찰들이 꽉 차가지고 아니 그냥 계속 하면 돼요. 저쪽으로 좀 뒤로 빠져서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집회 장소니까 아까 집회했거든. 그러니까 8시간 지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하면 돼. 네. 자, 그러면은 좀 여기가 좀 어수선해가지고 조금 빠져가지고 더 한번 말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뭐 경찰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너무 부당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처신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참 분노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경찰들도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 적은 이 경찰이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 이 세력들입니다. 예. 그런데 민노총한테 찍소리 못하는 그런 경찰에 우리 아들들 맡기면 안 돼요. 자, 잠깐 이동을 하죠. 그러면 좀 빠졌다가 예. 다시 나오면 이거 다시 돌아오면 여사님 저쪽으로 빠졌다가 예. 아니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아니 여기서 뭐 했다고 이걸. 네, 좀 빠졌다가 우리 경찰분들이 이제 좀 철수하면은 또 어떤 또 방송을 또 자리를 잡고 그렇게 방송을 또 해나가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이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면서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되어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